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은 대상포진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질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서 오늘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해를 바로잡고 올바른 정보를 여러분이 습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5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포진은 스트레스와 면역자와 관계가 있죠. 대상포진은 단순히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는요, 수두에 걸린 후에 신경계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될 때 확 나와가지고 신경을 막 이렇게 공격합니다.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고요. 사실 언제 면역이 떨어지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스트레스나 과로 같은 것이 있을 때 대상포진 발병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바이러스가 다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평상시에 많이 받지 않으면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은 제가 하고 있지만 사실 스트레스를 어떻게 내가 조절을 합니까? 굉장히 어렵지. 단지 밤 늦게까지 놀거나 밤 늦게까지 술 마시거나 밤 늦게까지 게임하거나 뭐 그런 것들은 좀 조절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조절하셔서 대상포진을 조금 줄이자 이런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상포진은요, 한번 걸리고 나서 다시는 걸리지 않는 그런 질환이 아닙니다. 보통 어떤 병들은요, 홍역 같은 이런 병은 한 번 걸리면 2번 안 걸립니다. 한 번에 그냥 면역이 탁 나오죠. 대상포진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한 번 걸렸다가 또 걸리고 또 걸리고 그렇게 합니다. 한 번 앓으면 다시 걸리지 않는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백신을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상포진은 신경계에 계속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계속 나옵니다. 올해 한 번 걸리고 2년 있다 또 걸리고 뭐 3년 있다 또 걸리고 계속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거나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발할 때마다 증상이 다 달라요. 이번에 그냥 견딜만 해서 난 대상포진 뭐 별거 아니던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음번에 걸릴 때는 정말 심하게 올 수 있고 얼굴에 이렇게 오게 되면요, 통증도 통증이고 얼굴 피부도 완전히 나빠지고 흉터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고 귀도 청각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할 수가 있고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은 그 증상이 아주 심각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예방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세 번째, 대상포진은 전염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요. 이거는 맞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대상포진 자체는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두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대상포진이 있다고 해서 수두 바이러스를 막 이렇게 내보낸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대상포진으로 가지 않죠. 수두가 전염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 환자에게. 수두에 걸린 적이 없는 사람들, 수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대상포진 환자의 물집에서 나오는 진물 같은 것이 수두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포진 환자는 뭐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에 사실은 좀 주의해야 되고, 또 임신부나 아니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과의 접촉은 좀 피해야 됩니다. 면역 저하자, 면역 결핍 그런 환자한테는요,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알고 있다면요. 전염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필요하면 격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대상포진 걸렸다고 격리하는 건 전 사실 격리하는 건 잘 보질 못했는데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주변 분들하고 좀 격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역 저하자나 수두가 아직 안 걸린 사람요. 네 번째, 대상포진은요, 그냥 단순히 좀 가렵거나 아프고 나서 아픈 그런 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때로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면역이 저하된 분들, 그런 분들은요, 신경통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아주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지속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눈이 멀 수도 있고, 귀가 멀 수도 있고, 더 진행해서 대상포진이 걸린 사람이 뇌염 같은 게 걸려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면역이 아주 떨어진 사람이겠죠. 대상포진에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이 걸리게 되면 면역 저하자가 주변에 있는지 잘 보시고, 대상포진 걸린 사람 자체가 면역 저하자인지를 잘 관찰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아주 면밀하게 그 사실을 얘기하고 치료를 아주 잘 받아야 되겠죠. 5번째, 마지막입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과 백신은 매우 관계가 밀접합니다. 대상포진도 백신을 맞으면 상당히 줄어드는데, 대상포진은 보통 2, 3주 앓고 나서 완치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대상포진이 끝나고 나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통증은 신경이 손상돼서 발생하고요. 때로는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고 치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심하면요, 우울증에 걸리고 나 자살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고요. 어떠한 치료로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너무 우울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상포진 백신이 유일한 예방책이 됩니다. 대상포진 백신은요, 특히 50세 이상의 성인에서 권장되는데, 이것은 50세 이후에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이 쭉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포진 백신을 맞으신다면 대상포진도 줄어들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비율도 줄어듭니다. 요새 나온 싱그릭스라는 백신, 나온 지 한참 됐지만요, 싱그릭스라는 백신이 초기 예방률 한 97%, 그리고 한 10년이 지나도 90%가 대상포진이 예방이 되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도 90% 이상이 예방이 됩니다. 여러분들, 대상포진이 걸리게 되면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할 수 있고, 우리는 생애 전반에 걸쳐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한 80 넘게 산다고 했을 때는 거의 걸릴 확률이 50%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50세 이상이라면 지금 대상포진 백신 한 번 맞고 돌아가실 때까지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거나, 걸려도 아주 경미하게 걸리거나, 걸리더라도 대상포진 후 그 신경통이라는 아주 무서운 합병증, 아니면 뇌염 같은 거 아주 무서운 합병증에는 걸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상포진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걸리고 또 걸리고 걸리고 또 걸리고 그런 병이니까 한 번 백신을 맞으시고 꼭 면역력을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싱그릭스 백신은 코로나처럼 2번 맞습니다. 그리고 늘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싱그릭스를 만드는 회사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꼭 연락 주시고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상포진에 대해서 털보 의사가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